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믿기 어렵죠. 하지만 지난달 68세의 이기영 어르신은 평소처럼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빠르게 걷기를 하다가 무릎 인대에 손상을 입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25년간 고령층의 운동 처방을 연구해온 김도훈 교수입니다. 기영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문제는 쉬지 않고 무조건 땀 흘려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관절무리, 근육 손실, 만성 피로였습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연구팀은 60대 이상은 주 3에서 4회, 30에서 40분 중강도 운동이 적당하며 근육과 관절 회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르신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혹사하고 계신가요? 운동은 건강의 열쇠지만 고령층에겐 강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운동 루틴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걷기는 관절에 큰 무리가 없고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위한 기본 운동으로 많이 권장되죠. 하지만 60대 이상에게는 이야기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장시간 걷기, 오르막길이나 계단 중심의 걷기 코스, 충분한 워밍업 없이 갑작스럽게 걷는 습관 등은 무릎 통증과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걷는 시간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쿠션이 좋은 운동화 착용, 평지를 중심으로 한 코스 선택, 하루 30분 이내로 걷기 시간 제한 등은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관절이 뻣뻣해지는 아침 시간보다 해가 어느 정도 뜨고 체온이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시간대에 걷는 것이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 같은 목표도 무리하게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이라면 하루 5,000보 내외의 저강도 걷기가 심혈관 건강과 관절 보호 모두에 더 유익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많이 걷는 것보다는 내 몸에 맞는 강도와 시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 없이도 활동을 시작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유연성과 반응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인대는 더욱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빨리 운동하고 끝내야지 하며 스트레칭 없이 바로 운동에 들어갑니다. 이 습관은 특히 어깨, 허리, 무릎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걸 넘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혈류를 충분히 공급해 운동 중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동적 스트레칭 즉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을 푸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크게 돌리는 동작들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실제 운동 중 느껴지는 몸의 뻣뻣함과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에도 마무리 정적 스트레칭은 꼭 필요합니다. 운동 직후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이완시키는 시간인 셈이죠. 단 5에서 10분 투자로 부상 위험을 줄이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속이 비어야 몸이 가벼워서 운동하기 좋다. 체지방이 잘 타니까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60대 이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운동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에는 혈당이 낮아져 뇌와 심장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맥, 협심증 증상이 심화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 심혈관 사고는 대부분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가볍게 바나나 1개, 삶은 달걀 1개 정도라도 먹고 난 후 30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아예 오후 시간대, 특히 오후 2시, 4시 사이에 하는 운동이 신체 회복에도 좋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 해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공복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계단 오르기는 되려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 관절의 체중의 3에서 5배 정도 하중이 실리는데 이미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부담이 고스란히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 계단 운동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은 오르는 것보다 관절에 더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계단 중심의 운동 루틴은 관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단을 타야 한다. 고 생각해 무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싶다면 실내 자전거나 수중 운동처럼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가벼운 스쿼트나 레그 리프트처럼 체중을 많이 싣지 않고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계단 대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평지 걷기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40대 때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 예전에 하던 운동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운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몸은 4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 유연성, 관절 상태, 회복력 등 모든 신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운동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무리 없이 했던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줄넘기 같은 고강도 체중 운동도 지금은 어깨나 허리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매일같이 운동을 반복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 만성 피로, 염증이 쌓여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 방식은 반드시 나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작을 단순화하고 반복 횟수를 줄이고 운동 사이에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보다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도 줄이고 몸의 전반적인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60대 이후의 운동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최근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도 높은 운동과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구조라 심장과 관절, 폐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에게는 부담이 큰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문제는 운동 도중 맥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소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박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박 증가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심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는 60대의 신체 회복 속도와 맞지 않아 부상이나 과로 누적의 위험도 큽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심폐기능 검사와 체력 평가를 거친 후에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저강도 인터벌 걷기나 수영, 고정식 자전거처럼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효과보다 내 몸의 안전이 먼저 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운동 중에 몸이 아프면 좀만 더 참자. 이건 그냥 운동통이야. 라고 넘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내가 나약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아픈 걸 참고 계속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무시하는 습관이 부상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염증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운동 중 느껴지는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건초염, 인대 염좌 관절염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가 찌릿하거나 날카롭게 아픈 경우 혹은 운동 후 하루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후 통증이 생겼을 때 24시간 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운동 강도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통증은 무조건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장기적인 운동 중단과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지속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운동 자체보다 운동 후 회복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 인대, 신경계 모두 운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회복하지 않고 운동을 반복하면 몸에 무리가 누적됩니다. 특히 하루 걸러 하루 운동을 해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져서 회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매일 운동하는 루틴은 오히려 부상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3일, 하루 40분 정도의 저강도 운동을 기본으로 삼고 운동 사이사이에 반드시 휴식기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복을 돕기 위해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수분 보충,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 내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건강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주제로 건강을 지키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